1959년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한 척이 사라집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만 남았죠. 이건 단순히 오래된 영화 한 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자, 지금부터 저와 함께 메리 디어호의 난파라는 낡은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.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유령선, 그리고 그 배를 떠나지 못하는 한 남자. 이 질문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죠. 이건 그냥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가 아니에요. 돈에 대한 탐욕, 명예를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,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바닷속에 가라앉히려는 거대한 음모에 대한 기록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그곳,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발견된 유령선 이라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. 상상해보세요.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영국 해협. 인양선 선장 존 샌즈는 떠다니는 화물선을 발견하고 이거 대박이겠다 싶었겠죠? 그런데 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웬 이상한 남자, 기디온 패치가 홀로 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.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남자가 갑자기 배를 일부러 암초에 처박아 버려요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.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두 낭자를 알아야 해요. 한 명은 돈과 법을 따르는 아주 현실적인 선장, 샌즈. 다른 한 명은 뭔가 비밀을 잔뜩 품고 있는 듯한 1등 항해사, 패치. 정말 물과 기름 같죠?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남자의 만남이 이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. 자, 이제 무대는 거친 바다에서 차가운 법정으로 옮겨집니다. 여기서부터는 말의 전쟁이 시작되죠.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. 도대체 기드온 패치는 어떤 사람인가? 정말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일까요?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, 이 표를 보세요. 양쪽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죠? 패치는 이거다 보험금 타내려고 선주들이 꾸민 짓이다 라고 폭로하는데 다른 선원들은 아니, 패치가 술 취해서 배를 망가뜨렸다고 말합니다.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? 진실은 과연 뭘까요? 법정에서 말싸움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. 결국 진실을 찾으려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바로 저 깊은 파도 밑으로 말이죠. 패치가 주장한 음모, 그 시나리오가 정말 치밀해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첫째, 비싼 화물을 슬쩍 빼돌린다. 둘째, 배에 불을 질러서 사고처럼 위장한다. 셋째, 모든 걸 뒤집어 쓰일 희생양 한 명만 남기고 다 도망간다. 넷째, 배를 아예 가라앉혀서 증거를 없앤다. 그리고 마지막, 보험금을 두둑이 챙긴다. 와, 정말 영화 같은 계획 아닌가요? 결국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물증뿐이었어요. 패치의 말을 믿기로 한 샌즈, 이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난파선으로 뛰어듭니다. 영화의 가장 숨막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펼쳐져요. 과연 그들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렇게 영화 속 사건은 해결됐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제부터는 진짜 사건 파일을 열어볼 시간입니다. 바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 말이죠. 이 영화 제작진 라인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당시 최고 베스트셀러가 원작이고 각본은 스릴러에 거장 있었어요. 배우들은 또 어떻고요?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게리 쿠퍼에 벤허로 막 떠오른 찰턴 헤스턴, 거기에 젊은 시절의 리처드 헤이스까지. 이건 뭐 거의 어벤져스급 조합이죠? 그런데 말이죠. 이 드림팀에 원래는 더 엄청난 사람이 낄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서스펜스의 대가 엘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. 원래 이 영화 히치콕이 감독하기로 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. 근데 중간에 법정 장면이 너무 길고 지루하잖아. 그리고 히치콕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기로 결정합니다. 그 결정 하나가 영화의 역사를 바꿨어요. 메리 디어호를 떠난 히치콕이 바로 다음에 만든 영화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,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입니다. 와, 정말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메리 디어호의 난파라는 영화의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. 이 영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?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노티컬 누아르입니다. 좀 어렵게 들리나요? 쉽게 말해
바다 버전의 필름 누아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배경은 푸른 바다인데 이야기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아주 어둡고 칙칙한 거죠. 자, 이 영화가 남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선 노티컬 누아르라는 장르의 대표작이 됐고요. 또 한몰간 스타와 떠오르는 스타, 게리 쿠퍼와 찰턴 헤스턴의 조합도 아주 인상적이었죠. 평가는 좀 엇갈렸어요. 액션은 좋은데 중간이 지루하다는 평이 많았거든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태웠던 게리 쿠퍼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배우들이 나왔는데도 흥행은 글쎄요,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. 제작비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죠. 어쩌면 히치콕이 걱정했던 바로 그 지루한 중간 부분이 관객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졌던 게 아닐까요? 자, 그럼 최종 결론입니다. 메리디어의 난파, 이 영화는 과연 잊혀진 걸작일까요? 아니면 그냥 흥미로운 옛날 영화일까요? 어쩌면 이 영화에 대한 진짜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네요.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해 주시는 걸로 남겨두겠습니다.